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오늘은 빗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어요. 눈을 짊어지고 우물을 메우는 것처럼 공부하라.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동네 우물을 찾아갔습니다. 우물가엔 간밤에 내린 눈이 무릎이 빠질 정도로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눈을 가리키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간밤에 눈이 많이 왔구나. 아들아, 저 눈을 져다 우물을 메우도록 해라. 아버지는 등에 쥐고 있던 지게를 벗어 아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몹시 못마땅했지만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한 짐, 두 짐 눈을 쥐고 와 우물에 계속 부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부어도 우물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물 속으로 들어간 눈은 자꾸 녹아버리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우물을 메우려면 흙을 져다 부어야 합니다. 눈을 져다 부으면 우물은 메워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눈을 져다 부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하는 수 없이 이튿날도 그 이튿날도 우물에 눈을 계속 져다 부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이건 정말 무모한 일이야. 아무리 아버지 말씀이라도 우물에 눈을 더 져다 부을 수는 없어. 아들은 너무 힘이 들어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고 지게를 팽개친 채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젊을 때 하는 공부도 이와 같다. 눈을 짊어지고 우물을 메우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해라. 아무리 힘들어도 노력엔 끝이 없는 법이다. 우물에 흙을 져다 부으면 우물이 없어지지만 우물에 눈을 져다 부으면 우물은 그대로 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담설전정이라는 말을 우화 형식으로 한번 써본 것입니다. 청주 법인정사 서루스님의 법문을 읽다가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담설전정처럼 해야 한다는 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순간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담설전정은 어깨에 짊어질 담, 눈설, 매울천, 우물정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눈을 짊어지고 우물을 메우는 것처럼 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중국 고봉스님의 설법집 선요에 나오는 것으로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느 정도 노력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학교 다닐 때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저만 해도 공부가 특별히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읽는 것도 공부요. 구입해야 할 도서 목록 쪽지를 들고 서점에 가서 책을 사와 읽는 것도 공부요. 어머님 말씀과 아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도 공부입니다. 지금 제 삶 구석구석은 공부해야 할 목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부한다는 것이 숨 쉬고 밥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문제는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올바로 공부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공부한다는 것이 늘 종이를 구기거나 흙을 퍼서 꾸역꾸역 입안에 집어넣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통해 비로소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제가 나라는 우물에 눈을 붓지 않고 흙을 부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우물은 메워지고 아무 쓸데없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는 우물을 눈으로 메우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눈을 져다 부어도 우물은 우물로서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흙을 져다 계속 부으면 그 우물은 메워져 존재 자체가 없어집니다. 나 자신이라는 존재의 우물을 메우는 방법은 비슷하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능 공부에서 노력은 끝이 없다는 것을 일깨우는 의미도 있지만 공부한 것을 너무 드러내면 결국 나라는 존재성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부를 해도
공부한 바 없는 듯이 우물 속에 내린 눈이 스스로 녹아 없어지듯이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는 밖으로 드러내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럼으로써 인간이라는 나 자신을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땐 집집마다 우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마다 수도를 틀기만 하면 물이 나오지만 예전엔 우물물을 길어 밥하고 빨래하고 몸을 씻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대구 신천동에서 보냈는데 그때 살던 일자형 기와집 앞마당에도 깊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두레박으로 우물물을 길어 어머니가 일하시는 부엌독 안에 가득 부어드리는 게 제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여름이면 학교에 갔다 온 저를 어머니가 우물가에 엎드리게 하고 차가운 우물물로 목물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내 등에 퍼부는 우물물이 그 얼마나 시원했는지요. 어떤 때는 수박을 우물에 오래 담가 두었다가 식구들과 함께 먹기라도 하면 그 차고 시원하기가 지금의 냉장고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대구는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 도시로 눈이 한번 내리면 땅에도 내리고 우물에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물에 눈이 많이 내려도 눈은 녹아 우물로 그대로였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흙이 눈처럼 내렸다면 우리 집은 우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흙으로 메워져 우물로서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공부하는 것도 흙으로 우물을 메우는 꼴이라면 결국 나 자신이라는 우물을 메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한방 눈이 내린 우물처럼 늘 제 존재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공부를 계속해야 합니다. 물속에 떠 있는 달을 보면서 그것을 건지려는 것처럼 공부하라. 옛 사람들은 공부하는 자세에 대해 이런 말씀도 남겼습니다. 물속에 뜬 달은 아무리 건져도 그 존재 자체가 물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공부가 자신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인간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공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